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프스피드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고 왜 울프스피드를 25년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울프스피드가 굉장히 나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정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197, 195 거의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마진율은 1.2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성장률 또한 24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침체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175에서 282밀리언까지 떨어지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웨이퍼 부분은 23년 4분기 100밀리언을 끝으로 98, 96, 97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요. 전력 전자 또한 모학밸리하고 합쳐본다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모학밸리 200mm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12, 24, 41, 49밀리언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나 15mm 기반의 전력전자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죠. 디자인인과 디자인윈, 그러니까 이것은 수주로 보면 되고요. 디자인인은 샘플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인은 1.5빌리언을 달성했고요. 디자인윈도 1.3빌리언을 달성하면서 여전히 EV 분야의 수주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수주량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수주 잔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7.9빌리언에서 7.8빌리언 떨어졌고요. 부채도 7.1빌리언에서 7.2빌리언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1149%에 육박하는 나쁜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장기 부채 어떻습니까? 2.6빌리언에서 3.1,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3.1 가지고 있고요. CB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되겠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한다면 이것은 롱텀 넷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3.0빌리언, 그래서 총 6.1빌리언이 장기 부채로 남아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은 어떻습니까? 3.3빌리언에서 지금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빌리언까지 떨어졌죠. 자, 현재 울프스피드의 시가총액이 1.28빌리언이니까 현금만도 못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장기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한 번도 플러스가 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하면서 JP 시설과 모학밸리에 계속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회사는 재무,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S 레이쇼는 급하게 떨어졌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3.6에서 1.6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마진율을 생각해 본다면 1.6도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ROE와 ROA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추락의 끝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의 숫자 또한 열심히 증가하고 있죠. 125.6에서 126.7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EPS 또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전히 기관이 99.22%라는 높은 비중으로 이 회사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 여러분, 숏 비중을 보십시오. 17, 19%에서 29.2%까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울프스피드에 숏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숏들은 거의 이 회사가 망한다고 확정하고 엄청나게 숏을 치고 있죠. 정말 숏들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울프스피드입니다. 매출 가이던스 또한 다음 분기 200밀리언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울프스피드에 투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모학밸리와 JP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매출이 3빌리언, 최소 3빌리언은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현재 800밀리언도 안 되는 매출에서 3빌리언이 나오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현재 열심히 자본을 모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드디어 150mm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에 집중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11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윈이 돼서 제품 생산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누적 잔고가 11빌리언입니다. 자, 보통 디자인 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 3에서 5년 정도 납품을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11빌리언이 쌓여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연간 매출로 따지면 나누기 3을 해본다면 약 3빌리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3빌리언, 그 다음에 수주 잔고 11빌리언, 이것을 본다면 향후에 모학밸리가 완성되고 JP 공장에서 200밀리언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충분히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울프스피드 기업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리콘 카바이드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칩스법으로 이번 분기 어떻습니까? 2.5빌리언에 달하는 자금 융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750밀리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채 수준의 이자, 그 다음에 아폴로, 피델리티, 이런 거대 자본, 거대 기관들이 모여서 750밀리언을 또 대출할 수 있게 해줬고요. 1빌리언 같은 경우는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 2.5빌리언의 자금 융통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울프스피드를 전략자산,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서 반드시 미국의 제조시설을 갖다 놓고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9.2%라는 이 과도한 숏은 언젠가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시점이 언제냐 라는 게 문제겠죠. 물론 당장에 이렇게 마진도 엉망이고 손실은 커지고 매출은 정체돼 있고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짓눌려 있는 건 오히려 타당하고, PS 레이시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사는 왜 150밀리언을 천천히 끌고 가다가 200밀리언으로 천천히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냐? 2.5빌리언 받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200밀리언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듀러햄 공장의 10 공장에서 이미 200밀리언을 생산하는데 수율이 괜찮게 나오고 원자재가 절감되기 때문에 굳이 150mm를 가동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JP 공장의 수율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200mm 수율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들이 검증이 끝났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150mm보다 수율이 개선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150mm는 생산 안 하겠다. 모하게 자동화된 공장으로 듀러햄보다 더욱더 마진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향후 9에서 12개월 듀러햄 공장 150mm 공장문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원자재 약 100밀리언 정도 일어나는 웨이퍼 고객들한테 이미 다 통보가 됐다는 것이죠. 당신들 시설 설비 200mm로 바꿔라. 왜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150mm 생산을 중단할 테니까 200mm로 당신들 바꾸세요 라고 통보하고 이제 JP 공장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20%의 인력 감축을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번 분기와 굉장히 다른 얘기죠. 저저번 분기에는 인력 감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JP 공장이 생기면 JP 공장으로 다 옮겨가면 되니까. 그리고 기존의 듀러햄 공장도 200mm로 전환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EV와 에너지 분야에서 약간 침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150mm를 포기하면서 200밀리언의 연간 비용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개선된다. 그리고 25년 카펙스 투자 또한 1.3빌리언으로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EV 고객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렇죠. 트럼프는 내연기관 생산해라. 뭐 전기차 천천히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굳이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전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 좀 조절해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용을 좀 빨리 투자할 이유는 없겠다는 것이죠. 현재 EV 메이커들이 출시 일정을 조금씩 연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계열은 조금 더 뒤로 미뤄졌다. 현재 EV 매출은 2.5배 성장했고 25년 카바이드 체형 모델은 4배로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매출은 75%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800V 기반 이렇게 고전압을 쓰는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쓸 수밖에 없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모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를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에너지 분야는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 고객들은 트럼프 딱 당선됐는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든 때보다 더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만으로도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고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다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울프스피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현재 다음 분기에 구조조정 비용이 185밀리언 추가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순이익도 굉장히 안 좋겠죠.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150mm에서 200mm 전환되고 JP 공장에서도 이제 실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은 개선될 것이다. 네, 재료 부분, 그러니까 웨이퍼 부분의 매출 성장 정체도 고객들의 발주 물량 감소와 연관이 있다. 웨이퍼를 생산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디바이스가 최종 EV 고객, 그 다음에 IE 고객들에게 전달되는데 지금 이 IE는 굉장히 성장이 주춤하고 있고 EV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조금씩 출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에너지 분야 고객들은 확실히 움츠러들었고요. 150mm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200mm에 대한 자신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아니 200mm의 수율이 잘 안 나오고 마진도 안 나온다면 200mm로 갈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200밀리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200mm로 간다는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객들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당신네들 우리 200mm 앞으로 200mm만 줄 거니까 200mm로 빨리 공장 개선하세요 라고 통보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25년 말까지 라는 것이죠. 기존들의 인력을 정리한다. 이것은 저저번 분기 실적 내용과 다른 내용이죠. 그만큼 EV 수요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학밸리에 과도하게 투자할 이유는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수주 잔량은 11빌리언입니다. 연매출 3빌리언 달성을 25년 그 어느 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주 잔량이 11빌리언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경영진들이 주주들한테 사기를 친 거라면 울프스피드에 투자할 이유는 정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주 잔량이 이만큼 남아있고 이것을 생산해야 되는 모학밸리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25년 중반 혹은 하반기 그 어디쯤에서는 본격적인 순이익 구간, 프리캐시 플로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EV 메이커가 트럼프 정책과 연계해서 기존 내연 기간을 좀 더 오래 끌고 가고 전기차 출시를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테슬라는 SIC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SIC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선언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인데 결국 테슬라도 SIC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SIC를 퇴출시킬 만한 다른 고전력 반도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800V라는 높은 직류 전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SIC가 결국 들어가야 되고 결국 트럼프도 일론과 손을 잡았죠. 전기차 시대는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단지 과도하게 기업들에게 규제를 가하면서 가는 방향이 바이든이었다면 트럼프는 좀 더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보조금 없이는 지금의 GM이나 포드가 살아날 수가 없죠. 전기차 보조금 없이는 EV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 없어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리고 순이익도 내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아예 없어가지고 GM과 포드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전기차로 가는 건 정해져 있고 전기차 안에서 그게 GM이든 포드든 테슬라든 결국 SIC 반도체는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 계속해서 울프스피드를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울프스피드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말 숏들이 울프스피드 여기 맛집이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 놨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도 멤버십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1선, 이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을 보고 투자를 진행했고요. 다행히 21선을 지키면서 왔었고 칩스 반도체에서 2.5빌리언 뉴스가 나오자마자 폭등했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약 70에서 80% 수익이 날 수가 있었고요. 5일선 깨지는 모습 그리고 11선 깨지는 모습
21선을 깨지는 모습을 보고 정리를 했었고 다시 실적 시즌에 들어갔다가 어떻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고 다시 손절 처리하고 나왔죠.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보스럽고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추세적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21선 돌파 시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 매수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의 약 70에서 80% 수익을 보고 어떻습니까? 저 뒤돌아보면서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확인하고 수익 실현하는 것이고, 실적이 나쁘면 장이 열려서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손실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1200만원 수익을 이 구간에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실적 발표 후에 40% 가까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저는 실적이 안 좋았으면 뒤도 보지 말고 내 수익률 기준 5에서 6% 정도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간별 수익 현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실현손익은 한 마이너스 한 10%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1200만원 수익이 났을 때는 약 60%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오만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온갖 방법, 온갖 시향 뉴스 뭐 이것저것 다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이 원칙을 우직하고 무식하게 지켜나가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욕심부리고 지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 가는 대로 흘러가는 돼지는 멱이 따이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조회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